화면 잘 보이시나요?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베네피플 독서 미팅을 맡은 정연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책은 쇼더 플랜인데요. 쇼더 플랜은 네트워크 마케팅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죠. 이 쇼더 플랜을 오늘 보면서 어떤 것을 배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많은 사람들이 유통의 시스템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요. 혼동스러워 하시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물건을 사러 매장으로 간다고 하면요. 그건 바로 점포 판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비자에게 저에게 집으로 직접 찾아오거나 물건을 들고 온다면 그것은 다이렉트 마케팅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반면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와 조금 차별화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을 해주는 유통 시스템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들이 옆에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상품이나 기회를 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입소문을 타서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때 이 모든 것들은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이 이어지면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품과 서비스들이 유통망에 확장이 일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상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드는 사람에게 준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직접 보상해 준다고 했잖아요. 지금 직접 보상한다는 얘기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오렌지 머리의 여인이 옆에 분에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같이 사업을 하거나 제품을 공유하고 또 여러 명에게 전달됨에 따라서 유통망이 확장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회사에서는 직접 이 소개한 분이 그리고 같이 함께하는 분들에게 보상을 바로 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것은 2 곱하기 2는 6에서 시작한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2 곱하기 2는 6이라는 것은요. 아주 신비한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를 2 곱하기 2는 당연히 학교에서 배운 듯이 4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6이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거는 어떤 누군가에게 저에게 제품을 전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붉은 사람 두 분에게 전달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이 다시 각각 두 분에게 전달을 했다고 보면 첫 번째 보이는 내가 전달한 붉은색의 두 분과 그리고 이 붉은색의 두 분이 다시 각각 전달하면서 생긴 네 명의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즉 처음에 내가 전달한 두 명에서 시작을 했지만 한 단계가 내려감에 따라 네 명이 사람이 늘어나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실제는 네 명이 아니라 6명임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서는 2 곱하기 2는 절대 4가 아니라 6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가 전달을 하는 두 번째 사람이 3명이 될 때와 4명이 될 때, 그리고 5명이 될 때는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 차이가 나는데요. 처음에 전달한 사람이 2명이 3단계가 내려간다면 실제 활동하는 사람이 30명이라면 내가 5명에게 전달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들이 다시 5명에게 전달을 한다면 실제 3단계까지 내려갔을 때 780명의 사람들이 나게 됩니다. 즉, 첫 번째 2명에게 전달을 하느냐, 처음부터 5명에게 전달하느냐, 의 차이는 실제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장에서는 세일즈 신드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판매를 전문적으로 아주 잘하시는 베테랑 세일즈맨들이 실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도전을 하면 많이 실패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들은 마케팅 사업에서 왜 실패하는지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베테랑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분야에서의 전문가잖아요. 판매의 전문가라는 이야기고요. 이 베테랑 세일즈맨들은 어, 네트워크 마케팅을 판매에만 집중을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에 너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자의 나름의 방식대로 판매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들은 절대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또 여기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후원을 해야 하는지, 또 가르치는 방법들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실제 우리가 유통 시스템을 봤을 때 세일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를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듯 보이지만 절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들은 판매에 너무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세일즈와 네트워크 마케팅이 똑같다라고 하는 오류를 일으키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제품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사업이에요. 이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함께 나누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품과 기회를 함께 나누는 사업을 우리는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펼쳐야 할까요? 쇼드 플랜 44쪽을 보시면 44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겼는데요. 가르친다,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후원한다. 책에서는 이렇게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당신에게 제품을 전달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당신은 그 전달받은 제품을 톰에게 전달을 했다고 했을 때 당신은 톰에게 후원을 하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리고 후원하는 방법을 톰에게 또 가르칠 것이고요. 후원하는 방법을 다음 사람인 캐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까지도 톰에게 가르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톰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과정을 똑같이 캐롤에게 후원을 하면서 가르치고 후원하는 방법을 또한 가르쳐야 하고 후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또 가르쳐야 하는 것까지도 전달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톰에게, 캐럴에게, 베트에게 그리고 후원하는 베티에게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하고요. 이것을 후원이라고 하고 후원은 반드시 3단계 깊이까지 전달될 때에 복제의 본격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지금 설명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당신이 아는 모든 것들을 톰에게 잘 전달되고 톰이 모든 것들을 잘 배웠다면 톰은 캐럴에게 모든 것들을 또한 전달을 할 것이고 캐럴은 다시 베티에게 전달을 할 것입니다. 즉 당신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것들이 톰에게 복제가 되고 캐럴에게 복제가 되고 복제가 전달되면서 네트가 확장되고 사업이 확장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즉,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가르치는 것만이 네트워크에서 성공하는 열쇠가 되고요. 이 네트워킹의 핵심을 이루는 두 가지 키워드, 바로 교육과 복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4장에서는요,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4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첫 번째, 제품 애용입니다. 내가 선택한 제품을 직접적으로 제가 써봐야지 그것에 대한 장점과 특징을 파악하고 전달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PM처럼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감동으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두 번째, 비즈니스 배우기와 전달하기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교육과 함께 복제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아주 간결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배우지 않고 사업을 펼치는 것과 비즈니스를 올바르게 배우고 사업을 펼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반드시 꼭 해야 할 일, 제품과 기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전달을 하지 않고서는 복제도 교육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 세 번째,
후원하기인데요.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5명을 제가 처음 후원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이 5명들이 또다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5명을 찾는 법까지도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반드시 해야 할 일은요. 후원받은 사람에게 후원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쯤까지 도착을 하면 당신은 진정한 스폰서로 성장한 것이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협력 관계에서 존재하고 하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에 당신에게 전달한 누군가의 파트너이기도 하고 곧 당신이 제품을 전달할 스폰서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후원받은 사람에게 후원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장. 반드시 해야 할 일 4가지. 첫 번째는요, 당연히 제품 애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것인지 배워야 하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필수로 일어나는 전달하기를 꼭 해야겠죠. 그리고 후원하기, 나와 함께 같이 할 여러 사람들을 후원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원받은 사람에게 후원하는 방법까지도 잘 가르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초도 플랜에서 보면은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즉, 내가 여행을 하면 차를 타고 출발을 할 것이고, 이 여행이 잘 갈 수 있도록 기름도 넣고,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올랐을 때 속도를 바꿔가면서 그 목표지를 향해 갈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도 사업을 시작을 하고 제품을 애용하면서 내가 속도를 높여갈 수 있도록 후원과 교육과 복제를 통해서 목표를 향해 갈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면 출발과 동시에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잖아요. 가족과도 이야기를 하고 실제 목적지에 도착을 해서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 마케팅도요. 시작과 함께 구성원들과 제품들의 좋은 점을 공유하게 된다면 좀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이 글을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싶은데요. 우리는 흔히 나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기 위해서는요. 곧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한다. 그럼 나는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는가를 꼭 체킹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성공의 키는요, 바로 누군가를 후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쇼더 플랜의 64페이지에 있는 한 구절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보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겠다고 결심한 문구가 바로 이거였다라는 거를 이걸 정리하면서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때 당시 이 책을 전달받았을 때 좀 목표가 높아서 강남에 100억짜리 건물을 올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던 시점이었고, 이 책을 보고서 하면은 1,000만 원이 생기네? 매달 1,000만 원을 벌 수 있네? 라고 너무나 가볍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혼자서 책을 여러 번 읽고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뭐 최고의 방법이겠다라고 싶었어요. 근데 다시 이 책을 보고 그리고 이렇게 독서 미팅을 준비하면서 내가 좀 오만했구나 싶었고, 그리고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을 하려면 함께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 책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죠. 그리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고 하잖아요.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은 정말 함께 가야지 목표 지점까지 멀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가르쳐 주듯이 제가 놓쳤던 이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서 깨달았던 건 함께 가면 당연히 멀리 가는 거고,
그리고 지금 그룹과 함께 스폰서와 파트너와 함께 성장을 한다면 더 즐겁게 멀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네. 정현희 사장님, 네, 공유 준비해 주시고요. 네네. 너무 준비를 많이 하셨고, 와, 이 그림 보면서 제가 이제 쇼더 플랜 했던